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뷰영이 복수의 영삼입니다. 오늘은 빌런 깎는 장인 토니 스타크 2편. 저번 영상에서는 아이언맨 1, 2, 3의 빌런과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빌런까지 정리를 했었죠. 오늘은 울트론 이후에 곧장 이어지는 캡틴 아메리카 11호부터 스파이더맨 시리즈까지 세세히 토니가 만든 빌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의 빌런들은 모두 아이언맨으로 통한다. 토니의 실수로 탄생한 빌런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봤듯이 울트론은 태어나자마자 빌런이 된 MCU의 최연소 빌런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어벤져스의 삼색빔을 맞으면서 울트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울트론이 인간을 죽이려는 목적은 실패했지만 어벤져스를 해체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울트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뛸 당시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하늘로 띄워버린 일명 소코비아 사태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었는데요. The vibranium core's got a magnetic field. That's what's keeping the rock together. If it drops? Right now the impact will kill thousands. Once it gets high enough, global extinction. 결국 소코비아는 파괴됐고 그 소코비아 사태 덕분에 나타난 피해자가 바로 헬무트 제모. 제모는 어떤 초능력도 없는 그저 일반인이었죠. The fake doctor is actually Colonel Helmut Zemo. Zemo ran Echo Scorpion, a Sokovian covert kill squad. 소코비아 사태로 가족을 잃은 그는 어벤져스한테 복수심을 품게 됐고 My father, still holding my wife and son in his arms. 자신의 경험과 인내심을 통해서 어벤져스를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This is all you wanted. To see them rip each other apart. 덕분에 어벤져스 멤버의 상당수는 범죄자가 됐고 Congratulations, Cap. You're a criminal. 캡틴과 버키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죠. 사실상 목적을 이뤄냈고 살아남기까지 한 유일한 가성비 빌런은 헬무트 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빌런 제모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했지만 몇몇을 구하지 못한 잘못에서 온 어벤져스의 아픈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토니 스타크는 11화 때 소시민 히어로 스파이더맨을 발굴하나 싶었더니 소시민 빌런을 발굴하기도 했죠. 어벤져스 1편에서 뉴욕 사태가 일어난 후에 청소업체를 운영하던 에이드리언 툼스. 그는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개판이 돼버린 뉴욕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새 사업을 시작해 기분 좋게 일하던 그.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데미지 컨트롤이 나타나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가 사정없이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I bought trucks for this job. I brought in a whole new crew. These guys have family. I have a family. 토니는 이때부터 노동자 계급이랑 마찰이 좀 크겠다 싶었는데 결국 무심한 조치가 이런 빌런까지 만들어냈던 거죠. So you're suggesting that I replace the entire janitorial staff with robots? The human element of human resources is our biggest point of vulnerability. We should start phasing it out immediately. 결국 벌처는 외계 물질들을 빼돌려 무기를 만들었고 약 5년 동안 무기 거래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처는 대기업 사장인 토니의 방해 때문에 생계형 빌런이 된 것이죠. Business is good. 다음으로는 미스테리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라투성이었죠. 11화 때 토니 스타크가 보여주었던 기억 조작 프로그램, 줄여서 바프의 개발자인데 Binarily Augmented Retroframing, or BARF. God, I gotta work on that acronym. 본인의 역작을 수많은 학생 앞에서 역겨운 구토에 비유했으니까 빡칠만은 했겠죠. 그 이후 미스테리오는 정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데 워낙 구라쟁이 빌런이라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술에 구토라는 별명을 붙이고 웃음거리로 만든 건 토니가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덕분에 미스테리오는 토니한테 앙심을 품고 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중에 아이언맨 1 때 빡빡이 오베디아한테 까인 윌리엄도 있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환영과 드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미스테리오라는 거짓 히어로. 변신 종족인 스크럴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고도의 환영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음 아이언맨이 되어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는 것, 그야말로 관종 집단인데요.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피터한테 이디스를 받아내는 것 또한 성공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스테리오는 토니 스타크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디스, 토니의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난 물건입니다. 이 선글라스에 장착된 AI, 이디스의 이름은 생전에 약자를 쓰는 걸 좋아했던 토니답게 나는 죽더라도 영웅이다 를 줄여 쓴 이름인데요. 토니의 자뻑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치죠. 토니가 만든 것 대부분이 그랬듯이 발명품이 빌런의 손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미스테리오가 벌인 일들처럼요.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드론들을 조종하는 AI, 이디스의 모습은 울트론 때 토니가 말했던 시스템과 닮기도 했고 무선 장비에 멋대로 연결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모습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등장했던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This is Project Insight. 3 next-generation helicarriers synced to a network of targeting satellites. These new long-range precision guns can eliminate 1,000 hostiles a minute.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정보를 분석해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미리 제압하기 위함이었고, 이디스는 올바른 사용자가 위협이라고 지정하는 타겟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판단의 주체만 다를 뿐 결국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토니의 조언으로 완성된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당시에 캡틴 아메리카가 직접 몸을 던져가면서 막아냈었는데 결국 작은 버전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이디스죠. 토니가 아나무인하던 시절에 했던 말들은 선을 많이 넘기는 했지만 토니가 만든 발명품들은 항상 좋은 목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기긴 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기는 민간인들을 향하기도 했고, 슈트를 처음 만들었을 땐 아이언몬거가 자신을 위협하는가 하면 이반 반코 역시 토니의 기술로 토니를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구한 데서 기술에 조언을 해놨더니 그걸로 자기를 공격하질 않나. 테러범을 때려잡는 데서 조언해주니까 히어로와 민간인들을 공격했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울트론은 인류를 멸종시키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죠. 게다가 토니는 항상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크게 느꼈고, 그러던 중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피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And then the bad things happen. They happen because of you. 덕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는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공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엔드게임에서 타노스한테 승리하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위협이 있을 것을 예견했던 토니 스타크는 사적으로는 피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적으로는 자신의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피터였을 겁니다. 때문에 피터 파커한테 이지스를 남겼을 거고요. 하지만 피터가 그런 포지션에 부담을 느끼는 바람에 이번 파프로몸에서 토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빌런이 새로 태어났던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토니가 저지른 실수, 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